김정환 변호사가 이제 한 몇 분 후에 이제 나가셔야 되잖아요. 이제 학교 수업이 있으셔서. 네네. 그래서 김정환 변호사 계실 동안 요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에 이제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5명이 네네. 1심 선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 판결문이 나온 다음에 여기저기서 난립니다. 그러니까 성남시 수뇌부라는 표현 때문에 네.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이 있는 거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뭐 영향을 주는 것이냐 등등등의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정환 변호사께 1분의 시간을 드리게요. 아니 네. 저는 판결문을 보지는 못했어요. 판결문을 보지는 못했는데 390번에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있다 이런 이름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요. 대장동 이번에 나온 판결과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재판은 완전 별개의 사건이에요. 아예 대장동 다른 사건은 재판이나?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던 대장동 개발과 관련돼서 여러 부분이 여러 범죄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그 지금 이번에 판결낸 사안은 완전 별개의 사건이거든요. 유동규에 대한 재판이잖아요. 그런 예, 거죠. 예. 유동규가 어땠다라는 재판인 건데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제가 마침 이제 뭐 행정 사건을 주로 하다 보니 경찰 징계 사건을 맡아서 관련된 형사 재판을 한 게 있는데 이게 경찰청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어떻게 됐는지 문제거든요. 경찰청장이 피고인보다 더 많이 나와요. 아하. 보고를 했으니까. 아하. 그리고 그 관련된 내용이 정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나오니까 그 형사 사건은 경찰청장이랑 아무 사건이 없는 거예요. 성남시에서 있었던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표현을 만약에 수뇌부로 했다면 관련된 어떤 그 표현 자체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오히려 판단을 해야지 그 언급된 당시 성남시장이 범죄와 연루되었다. 이거는 완전 잘못된 판단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전혀 별개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지금 됩니다. 가시면 그 어떤 수업 하십니까? 국가와 헌법이라는 예. 예. 많은 학생들이 수업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정환 교수님을 지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요 눌러야지 학점 잘 듣는 걸로. 그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예, 함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 예. 자, 말 나온 김에 우리 남아있는 세 분과 이야기를 좀 해보죠. 우리 박지훈 변호사는 혹시 판결문 보셨나요? 보지를 못했어요. 못했어요? 꽤 길기도 하고 뭐 예. 엄청난 양의 판결문 같던데 예. 일단은 이 건에 있어서 언론들이 다루고 있는 것은 마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처럼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는 해석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데 어. 일부러 그렇게 보도를 한다는 느낌도 저는 받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인식하기로는 불고불리라 기소한 거를 판단하는 거지. 그리고 좀 말했던 거는 그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항변한 거를 다 판단해 줘야 돼요. 예. 예컨대 유동규가 나는 아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재명 시장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 판단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판결문 적시할 뿐이지.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어떤 혐의 사실이 있냐 없냐에서는 저는 제가 주목한 부분은 없다라고 이제 얘기했던 부분이 저는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어쩌면 민주당이나 그쪽에서 얘기하듯이 이재명 대통령 이 배임죄 수사는 거의 끝난 거 아니에요?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수사기관이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할지나 재판이 또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윤선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사실 이거 못 읽어봤어요. 판결문 못 봤는데 저는 그 조원철 법제처장이 저희 프로그램 오셔가지고 취재 편의점. 저 5개 재판 12가지 혐의 모두 무죄다. 그 얘기 하셨죠. 라는 그 법사위 이 발언을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보수 언론들이 친여 매체에 출연해가지고 또 황당하다 주장 이렇게 해서 막 친여 편의점입니다. 인용을 엄청 보도를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친헌법입니다. 친헌법수 매체다. 아니 친민주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더 떠나서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직접 뭐 여기에 이해관계에 얽혔다거나 뭐 돈 한 푼을 받았다거나 일전 한 푼 받았다거나 관계자를 만났다거나 이런 증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가운데 끊임없이 엮는 행위를 하는 거죠. 지금 이 판결문 관련해서 이 시대의 참 기자 판결문을 다 읽은 기자 훌륭하십니다. 김남일 기자가 현장에 나와 계시기 때문에 740쪽이라고 이걸 다 읽었다 그러면은 저 조희대 대법원이 그 6만 쪽 봤다는 거로 그런 논란과 비슷한 거라서 대충 본 기자, 훑어본 기자. 제가 이제 어저께 주요 포인트들은 지금 740종이에요. 아니 이게 이상하게 언론사마다 다 페이지 수가 달라요. 제가 받은 판결문은 범죄 일람표 5쪽을 포함해서 698쪽인데 698. 예, 그리고 실제 판결문 저 재판장 이름에서 딱 끝나는 것 같지만 693쪽. 근데 그렇겠네요. 조선일보는 719쪽 또 어디는 700 몇 쪽 하고 뭐 좀 덜 받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편집이 다른가? 이재명 대통령 등장 횟수는 제가 계산한 횟수는 400 한 차례인데
어디 조선일보는 398회에 뭐 나오고 뭐 그래서 다 달라서 근데 어쨌든 뭐 핵심을 이게 이런 거야. 진짜 어디 언론에서 뭐 몇 회 이러면 그냥 그게 사실로 되는데 내가 안 세워본 다음에는 또 못 믿겠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래서 해봤더니 저는 401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조선일보가 또 줄여준 건가? 그래서 일단 우리 김남일 기자가 이렇게 파악을 하신 부분들 오늘 설명을 좀 해주신다 그랬었는데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앞에 말씀하신 게 맞아요. 김정한 변호사랑 저희 박 변호사랑 저 기자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각주 3번, 1번 첫 페이지 3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실장 관련된 배임죄와는 사건이 아니고 판단 안 한다라고 딱 각주 3번에 설치를 해놔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여기서 증인으로 나오지도 않았고 또 정진상 실장은 나왔으나 모든 사실을 뭐 부인했고 답변하지 거부했고 답변을 거부했고 뭐 이러니 우리는 더 이상 뭐 판단할 수 없다 그 부분은. 근데 그 부분이 딱 하나가 있고 다만 이제 판결문 곳곳에 약간씩의 이제 왜냐하면은 이 배임죄로 일단은 여기도 그 범죄 혐의가 한 11개인가 죄명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뭐 특경가법에 배임이 있고 근데 판사는 특경가법 배임 인정 안 하고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해 버렸거든요. 이제 한마디 검찰 니들이 가져온 액수 말이 안 돼 하면서 이제 그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라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그 관련이 있지만 배임죄 구조라는 것이 가장 정점에 있는 성남시장이 있고 그 밑에 또 정유상이 뭐 있고 유동규가 있고 그 공범으로서의 이제 민간업자들이 쭉 연결되는 구조라서 모든 판결문에 그 내용이 나오고 그 사실관계를 다 따져봐야 됩니다. 그 구조가 되면 사실은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 재판하고도 사실은 거의 유사한 내용의 사실관계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제 이 대장동 민간업자도 판결문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상을 하고 하는 게 가능한 거거든요. 구조가. 근데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보면은 뭐 이쪽 어디 좀 이제 보수 언론 이런 데서는 좀 불리한 부분을 막 가져오는 것이고 아니다로 하는 쪽은 좀 더 유리한 부분을 보는데 제 느낌상으로는 제가 본 바로는 이게 크게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나쁜 판결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보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보면은 여기서 그 판사가 판결문에 설치를 한 게 이재명 대통령이 뭐 민간업자들 뭐 내정이나 이런 걸 갖다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뭐 유착 관계 같은 거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배임죄 구조에서 그래도 뭔가 좀 더 성실하게 봤어야 되지 않느냐까지 들어가면은 그 부분을 뭐 죄로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만 그냥 뭔가 정말 적극적으로 공모한 부분까지는 가기는 어려운 판단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겁니다. 별건으로 해서 아까 전에 말했던 이 민간업자들 11개 죄명 중에 딱 하나를 갖다 무죄를 다 내요. 5명한테. 나머지는 다 유죄로 인정했는데 그게 이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혐의로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그거를 무죄를 하거든요. 이게 2023년 1월에 이해충돌방지법 사건 공소제기 후에 약 석 달 뒤에 대대적인 공소장 변경 신청이 이루어진다. 그게 이제 이게 판사가 별건이라고 계속 지적을 합니다. 별건 수사라고. 이제 뭐 시청자분들은 워낙 이제 전문가들이시니까 다들 별건 수사의 문제점을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이 대장동 일당들 배임죄로 기소를 한 다음에 이 이해충돌방지법 이 혐의를 따로 수사를 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처럼 이게 배임죄와 이해충돌방지법이 동일한 사안을 두고 죄명만 달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사안인데 다른 죄명으로 또 수사를 하는 거예요. 이미 기소한 다음에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러니까 판사가 봤을 때는 원래 이제 기소한 다음에 해당 혐의에 수사는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자꾸 재판이 진행 중인데 법정 밖에서 계속 그 피고인을 정여각이나 이런 사람 불러다가 검찰이 또 조사를 하고 조서를 받아요. 그러니까 막 압박을 받으니까 말이 바뀌어요 이제. 거기서 이재명을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된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충돌방지법 기소한 뒤에 3개월 뒤에 이 대장동 일당들의 그 배임죄 공소장을 거의 새로 써서 하면서 기소를 다시 공소장을 변경을 했는데 이제 문제가 그 즈음에 이재명 대통령을 특경가법의 배임죄로 기소를 한 거죠 검찰이.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뭔가 이 판결문에서 말하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여기서 유추를 하자면은 판사가 보기에는 뭔가 이거 별건 수사를 해서 배임죄 공소장 변경을 하면서 거기다 한 게 배임의 주체로 이재명 대통령을 넣거든요. 바뀐 공소장에는. 근데 그 즈음에 이재명 대통령을 배임죄로 기소를 해. 이 별건 수사는 이걸 위한 거구나.
뭔가 수사를 갖다 만들기 위한 거구나. 이걸 갖다 판결문에 이렇게 숨겨놓은 것이 아닌가. 여기서 이 숨겨놓았다고 부분을 하지만 적극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죠. 네. 실제로 이는 사실상 새로운 기소라고 볼 만큼의 전면적인 공소 사실의 변경에 해당한다. 이게 판결문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게 위법한 수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어허. 사실상 뭐 공소 사실의 동일성이나 이런 걸 따져야 될 것 같긴 한데 결국은 이재명 타겟으로 하려고 이 사실 수사하던 걸 제명만 바꿔가 또 다시 그렇죠. 두 번 수사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재명을 넣은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이게 드러나면 요 판결문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 이재명 뭐 사건을 지금 재판하진 않겠지만 정진상 사건은 뭐 진행이 될 그렇죠. 수도 있어요. 예.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는 이 위법 수집 증거라든지 위법 수사라고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위법 수집 증거로 입증된 증거들은 배제되는 가능성도 네. 있어요.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너무 아까 전에 앞에 말씀드렸던 게 특경가법의 배임죄로 이제 이 기소를 했는데 금액이 크면 특경가법입니다. 근데 이제 판사는 특경가법 업무상, 배임은 가액 산정이 어렵고 업무상 배임만 인정을 했거든요. 이제 보니까 검찰은 나중에 이제 대장동 개발된 그 수천억 원의 그 이익을 보고 야 봐라 성남시가 더 가져갈 수 있었는데 안 받았으니 배임이야 했는데 판사의 판단은 야 나중에 결과적으로 볼 게 아니라 그 협약 체결할 당시에 그렇죠. 예상되는 가액으로 판단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가액은 모른다 산정이 어렵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논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기소할 때 특경법 배임 기소 논리랑 또 동일하기 때문에 다만 그래서 근데 업무상 배임은 인정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실장 두 명이 이제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지가 됐고 정진상 실장도 나도 중지해 주시오 했는데 재판부가 안 받아들여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게 배임죄라는 건 사실은 서로 어쨌든 뭔가 정점에 있는 사람과 다 연결돼 있는 건데 재판부가 이거를 정진상 씨만 떼서 판단을 갖다 해야 될 텐데 그게 대통령 임기 중에 분명 1심 선고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실장의 공모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판사가. 예. 근데 그때 과연 이걸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나? 지금 말씀드리면 이제 정진상 실장의 다음 재판이 굉장히 또 주목이 되는 것이고 금요일 날 예. 이제 다음 공판이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두 사람이 같다라고 보면 판단을 못 할 겁니다. 그러겠죠. 근데 이제 달리 판단을 할 수 있으면 판단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보면 돼요. 같다고 생각이 들면 추정을 해버릴 겁니다. 뭐 또 왜냐 하다 보면 이재명 재판이 돼버리는 그럴 수 거거든요.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재판부의 상황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추정이라는 건 이제 추후 지정을 얘기하시는 예, 거고. 예. 예. 자 이렇게 뭐 사실 뭐 법적인 얘기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검찰의 행태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 각각의 건이 수사팀이 달랐는데도 검찰이 한 팀으로 움직인 것처럼 그렇죠. 보이잖아요. 네. 여기서 토스해주고 그거 받아가지고 여기서 또 배임죄로 기소하고 일련의 이런 상황들로 보이는 부분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인데 최근에 나온 기사 중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보인 김정숙 여사 그 옷값 의혹 관련해가지고 무혐의가 난 게 있죠. 근데 검찰이 경찰한테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이상해요. 현재 시점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최소한 당사자의 소명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유를 밝혔는데 이 이유를 든 근거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때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형식 문제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기 이제 경향신문 보도 내용입니다. 이 논리가 형평성이에요? 그러니까요. 참나. 이거 어떻게 저는 맨 처음에 이거 봤을 때 처음 이틀 전이었나요? 수사한다고 해서 쫙 느낀 순간 관봉권 때문에 하는 거구나라는 저는 생각을 들었고 왜냐하면은 야 김건희 관봉권을 문제 삼으면서 왜 이 관봉권 문제 안 삼아? 라는 어떤 검찰 내부에 뭐가 있어서 뭔가 그래서 저는 뭔가 보복 심리 30%에 나중에 이걸 갖다 우리가 그냥 검찰이 패스 시켰을 때 나중에 또 몇 년 뒤에 뭐 부실 수사 책임을 자기들도 다시 또 그걸로 수사를 당할까봐 그러니까 옷값 의혹이라고 쓰여 있지만 이게 계속 그동안 저쪽에서 얘기했던 건 특활비 얘기였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균형 맞추기거나 플러스 나중에 자신들의 어떤 보신주의 플러스 약간 복수심. 니들도 당해봐라 관봉권으로 뭐 이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속내는 그렇다 치더라도 설명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김건희가 출장 조사 받고 황제 조사 받고 그 이후에 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여기다 지금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자꾸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인가 생각도 좀 들어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쪽에 미국 검찰이나 예컨대 영국이나
저 한국의 도이치모터 사건 봐봐라 이런 느낌으로 사실은 공감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김건희랑 김정수 여사 같이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예. 윤석열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를 또 같이 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글쎄요. 검찰이 약간은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감정적인 부분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 근거는 납득 안 되는 근거들 다 해서 하고 싶은 거 하는데 근거는 지들이 갖고 오고 싶은 거 막 갖고 와서 하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예. 이럴수록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야죠, 사실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언론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예.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이제 김민석 총리 코스프레를 하는 거다 한동훈 대표가 그런 말씀하셨는데 전혀 다른 사안을 마치 비슷한 것처럼 프레임을 짜는 거예요. 예. 김정숙 여사와 김건희 씨도 마찬가지죠. 김정숙 여사가 김건희처럼 무슨 국정농단을 했습니까? 뭐 목걸이를 받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없잖아요. 이에 무슨 뭐 메간 매직에 뭐 나섰다 이런 증좌가 없잖아요. 근데 마치 동급인 것처럼 프레임을 짜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정치 공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백해무익한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왜 그러냐? 여전히 내란의 잔뿌리들이 도처에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기들의 어떤 세력의 복원을 꾀하는 차원에서 끊임없이 분탕질을 하는 거다. 저는 본질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대장동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 수원에서 있었던 연어회 술 파티로 유명한 그 대북송금 사건만 하더라도 곧 이제 남북 관계가 조금 정상화되면 전 리오남 씨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간 거냐 만 거냐. 그리고 어제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 국감할 때 실제로 북으로 건너간 게 아니다라는 내용을 확인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8만 달러라는 금액을 북으로 보낼 수도 없어요. 통일부를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마치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보수 언론이 몇 바닥씩 쓰는 거예요, 매일. 그러면 사람이 계속 아닌 것도 계속 듣다 보면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런가? 그런 일이 있었던 거 아니야? 마치 계속 말도 안 되는 그 현수막을 걸어놓고 있으면 지나가다가 계속 보면 그 착시 현상을 갖게 되잖아요. 저는 지금과 같은 복잡한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지만 중요한 본질은 끊임없이 정치 분탕질을 통해서 국민들의 이 국익과 상관없는 다른 비본질적인 이슈로 자기들의 이익을 꾀하려고 예. 하는 획책이다.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개별 사건 말씀하신 거 개별 사건을 딱 보면 대통령 부인 사건들이에요. 두 개를 딱 놓보면 뭔가 근수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 근데 실제를 들어보면 완전 다르거든요. 내용은 완전 지금 다르죠. 전혀 다른 사건. 김정숙 여사 사건 같은 경우 그 당시에 보면은 검찰이 정말 대통령 관련된 가족 사건, 뭐 전사위 사건, 뭐 아니면 대통령 당사자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부터 다 시작해서 털었죠. 막 전방위적으로 모든 수사를 다 진행할 때고 이 지금 김건희 이 사건은 남 수사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뒤늦게 되는 것이고 게다가 말씀하신 김건희 이 사건은 그냥 이권 청탁이 어마어마하게 얽힌 사건이고 김정숙 사건은 최대치로 하면은 그냥 자기 옷값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그냥 자기 최대치로 그래 뭐가 잘못됐다면 최대치로 하면 그겁니다. 네. 이거 완전히 근수가 다른 건데 그쵸. 그걸 갖다 마치 딱딱 다이다이로 붙여서 야, 다이다이. 대통령 부인 사건끼리 대통령 서로 둘이 붙여봐 네. 이래놓고서 야 동등하게 해보자 네. 이 논리를 갖다 검찰이 뒤늦게 나오면은 그건 좀 웃기죠. 말이 안 되는 거지. 지금 이런 상황들이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 근수를 정확히 달아서 그렇죠. 똑바로 보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 그게 언론의 역할이고 그러지 않으면 또 헷갈리는 거예요. 국민들은. 국민들이 이제 헷갈린다. 예. 국민들이 뭐 이렇게 뭐랄까요 오해할 수 있다 그쵸. 등등의 여러 가능성을 만들 수 있는 기사들이 계속해서 생산되고 있고 거기에 기대어 또 발언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요. 이런 내용들이 뭐 모르겠어요. 어느 채널을 뭐 유튜브가 됐건 아니면 지상파 뭐 종편 뭐가 됐건 틀면 그런 게 나오면 사람들은 그건가 하고 그렇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렇죠.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오늘 뭐 시간 다 됐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인 오늘 상황을 하나 목도한 게 그 뉴욕 시장 선거가 있었는데요. 네. 붙었어. 아니 당선됐어요. 예, 조난 만단이라는 30대 초반의 무슬림 그리고 사회주의. 아프리카 이민자 후예가 뉴욕 시장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아젠다를 들고 있는 정치인인데 그 행태가 이번에 보니까 과반을 넘게 득표를 네. 했습니다. 그리고 뭐 내놓는 정책이나 공약들이 대부분 도시 빈민들과 뭐 소수자들 그리고 이민자들 이들을 위한 정책 그리고 경제 빈곤자들에 대한 정책. 근데 뉴욕이라는 도시가 부자가 되게 많은 도시인 줄 알았는데 또 가난한 사람도 그만큼의 많죠.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고 할렘 아닙니까?
그 돌풍을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낮 시간 내내 그러니까 미국 쪽에 있는 채널이나 보도들을 계속 보면서 뭔가 좀 알고 싶었어요, 이 정서를. 그래서 계속 알아봤는데 그 풀뿌리 무브먼트라는 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길바닥에서 소액 후원받고 대규모의 자원봉사자들과 이 캠페인을 펼쳐나가는 과정이 저는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노사모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 새로운 좀 움직임이 좋을 그쵸. 것 같은데 뭐 그게 그렇게 연결될지는 사실 근데 어쩌면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는 지금 거의 난리 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에 예. 대한 반감에 대한 그런 아주 극우에 대한 반감에서 일어난 걸 이게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미국에서는 아주 소용돌이 치고 있는 상황이다. 뭐 미리 이미 당선이 확실시 됐거든요. 그렇죠. 무슬림에다가 아주 안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됐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의 어떤 이게 반동이라고 하나요? 그런 어떤 분위기가 될지는 앞으로 좀 지켜보면 예, 좋을 것 같아요. 중간 선거 노무현 있으니까. 대통령하고 약간 뭔가 이제 어쨌든 출신은 달라요. 거기 보면 아빠는 콜롬비아대 교수고 엄마는 저기 황금종려상 수상한 감독, 영화 감독이고 아주 뭐 그냥 집안은 엄청 좋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래서 이제 조람 남단이 이제 좀 약간 비판하거나 약간 꼽게 보는 사람들은 야 저거 저 금수저놀이 하는 거야. 그거랑은 사실 근데 곱게 보네요. 출신 성분과 실제 그 사람이 내고 뭐 현실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행동과 실천과 주장과 메시지는 별개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네. 봤을 때 보면은 굉장히 뭐 본인은 어쨌든 저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뭐 스스로가 스스로 표방하니까요. 표방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이거 근데 저는 미국이 한국 정치를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 세계 모범적인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굉장히 보고 많이 배워서 자기들도 가서 촛불 들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민주당에 실망한 많은 유권자들이 좀 새로운 돌풍의 어떤 정치의 기운을 얻어서 예전에 좀 자유롭고 평화로운 지금과 같은 트럼프식의 정치가 아니라 새로운 정치의 기운이 좀 움트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요. 많이 네. 응원합니다. 사실 뭐 이 만단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시의회의 허들을 넘어야 되고 뭐 주 정부의 허들을 넘어야 되고 또 중앙 정부의 허들을 넘어야 되고 뭐 실현이 가능한 부분이 어디까지 있을지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볼 일인데 트럼프는 이미 뭐 공산주의자다, 주정부 돈 안 주겠다, 뭐 이런 얘기 좀 하고 뉴욕에 있어요. 군부대 투입한다. 예, 그러니까 뭐 이런 하겠죠.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하고 남죠. 예. 한동안은 완간수가지 뉴스가 뭐. 예. 이쪽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 뉴스까지 오늘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다이브 함께했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김남일 기자, 장유선 기자,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인사드리죠.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